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번에 한번 부산에서 뵀죠. 근데 그때는 이제 인사차 가가지고 예. 얘기만 들었고, 예. 그때 제가 참 인상 깊었어요. 이제 그 환경이라는 단어보다 지구 보전이라는 단어를 써주시니까 제가 이제 꼭 한번 모시고 인터뷰를 해봐야겠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자연이든 환경이든 지구 보전 얘기를 하면서 길거리에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일단요, 우리 이제 그 듣는 분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환경이라는 단어 대신에 지구 보존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신 배경은요? 예, 맞습니다. 저는 지구보존운동연합회 박덕규 회장입니다. 그 지구 보존이라는 단어를 선택하게 된 배경은 사람과 사람, 또 자연과 사람, 또 사람과 자연이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면서 지구의 모든 생물체가 함께 공존하여 조화롭게 더불어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지구보존운동연합회의 목표입니다. 그런 배경으로 지구보존운동연합회를 설립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지구 보존이 우리의 내나 이제 숨통이란 얘기죠. 그렇죠. 사람들의.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희들은 환경 그러면요, 예. 이제 샴푸 안 쓰기 운동, 아니면 이제 보도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턴을 뚫으려고 그러면 반대하는 거, 이런 것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회장님? 그 사실 저는 그 환경이라는 것을 국한을 하지 않고 지구 보존이라는 것을 쓰게 된 배경은 실제적으로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식당이든 아니면 공동 장소, 지하철이든 또 가정이면 집안이든 이런 여러 곳에서 조그마한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일회용 용품을 비닐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그 한번 썩는데 땅속에 묻으면 한 50년 이상 그 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왜 그거 바로 이제 부패되는 거 일회용품도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런 업체들을 정부에서 좀 발굴해서 친환경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좀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정부 정책에서 좀 소홀히 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가격이 좀 비싸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한 3배인가 4배 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도 정부에서 어느 일정한 그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고 일반 가정에서 쓰면서 그게 공급이 어느 정도 원활해질 때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유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데 지금 가격이다라는 그 문제로 인해서 환경 파괴를 너무 많이 시키는 부분이 강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환경이라는 그 부분이 아니라 지구를 보존해야 돼요. 사람이 사는 곳에 자연 친화적인 것이 필히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뭔가 제가 이제 구상하고 있는 것을 이 단체에서 좀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이제 회장님, 제가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또 이제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래 보니까 사실 말이 좋아 지원이 이거 자꾸 우리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환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한 이제 1,000원이면 되는데 이게 친환경 쪽으로 가면 한 4,000원이 돼요. 그러면 이제 뒤에서 한 3,000원 정도는 정부에서 지원이 들어가 주어야 이게 이제 소비자들이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네요. 근데 그 문제는 제가 또 생각을 해본 것이 그 우리가 그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그 폐활용, 재활용을 이렇게 왜 각 아파트마다 또 이렇게 그 지역마다 그 재활용 그 이렇게 공장들이 그 구별로 아니면 군별로, 시별로 이렇게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그다음에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좀 엄격하게 규제를 해서 좀 더 그 시행을 하게끔 만들어준다 그러면 그 재원은 좀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아니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제가 질문하면서도 나중에 훼손이 된 후에 복구하는 비용 생각하면 그 정도 이제 3,000원은 더 부담을 해도 되겠다. 이제 질문 드리고도 이제 그런 생각이 지금 조금 들었어요. 맞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좀 구체적으로 하시는 활동은 뭐가 있죠? 예, 지금 가장 먼저 예. 시작한 일이 저희 예. 단체에서 소외되거나 예. 학교에서 소외되거나 또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는 그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좀그 시설이라든지 센터라든지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물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예,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 전문성을 가지고 좀 뭔가 해보자 하는 취지로 드림아이 케어 연구소라는 그 우리 그 지구보존운동연합회 부설 공부방을 하나 개설을 했습니다. 그럼 규모는 얼마나 돼요? 규모는 아직까지는 뭐 한 40평 정도 되는 그 평수에서 그 몇 명 정도?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한 15명 정도 예.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주 작은 미랄이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저희 이제 그 각 본부나 이제 지부가 우리가 결성이 되고 예. 좀 뭔가 이렇게 우리가 기부나 후원이 좀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각 지역별로 그런 그 부설 공부방을 같이 개설을 해서 조금 더 그 소외된 또 아이들이나 아니면 또 정말 그 공부는 머리는 있는데 방법을 몰라서 방황하는 애들에게 그 이렇게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보고 싶어서 작은 지금 씨앗이지만 어차피 씨를 뿌려야만이 싹이 트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요, 이제 새로 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보다 설명 듣는 중에 오히려 학교에 그 왜 방과후 특성교육 있죠? 예. 그런 데로 조금 이제 침투가 돼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문득 드네요. 예, 그래서 저희 이제 그 단체에 예. 그 우리가 이제 그 교육학 박사가 있습니다. 교육단장을 맡고 계시는데 그분께서 그 각 학교에 그 방과후 수업에 이제 요런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요런 부분에 방과후 수업을 그 창의력 사고라고 해서 개설을 해서 각 학교별로 좀 뭔가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만들고 있고 매뉴얼 좀 만들고 있고 이달 말 아마 10월 그 명절 쉬고 나면 저희가 이제 그 저희 단체에서 그 부산 학부모 지원센터에서 이렇게 공모한 프로그램? 예, 아니요. 공모한 그것이 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공모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 한 100여 군데에서 지원을 해서 접수를 했는데 저희 4개 단체 중 저희 단체가 이번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공모전에서 당선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특강으로 창의력 사고를 위한 그 학부모 특강을 이번에 개설하고 있거든요. 현재 8개 학교 중 4개 학교는 확정이 나서 그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이나 그 창의력 사고에 대한 그런 특강을 교육청 지원에 하에 또 저희 단체에서 또 후원하에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지금 다 계획을 짜놨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회장님이요, 이 환경단체 NGO라고 보기는 학교 선생님 같아요. 차분하게.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런 NGO들, 좀 파괴적이고, 막 씩씩하고, 좀 이렇게 깜짝 부리고. 하여튼 그 이미지에서는 좀 지금 많이 이렇게 좀 벗어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딴 얘기를 좀 돌려서, 그럼 이제 지금 지구 보전, 하여튼 우리가 우선순위에 있어서, 요거만큼은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과제, 좀 마무리를 해줘 보세요. 예. 첫째는 우리가 일단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제시하고 또 그들의 고민과 열정을 키워줄 수 있는 다양하고 또 그런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먼저 개발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부방이 부설 공부방이 아이드림 케어 연구소에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 비용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장을 넓혀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드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과제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과제는 초등학교 환경 교육을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예, 3살 버릇 8 간다는 속담처럼 어린 시절의 그 습관이 평생을 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분리수거하는 방법, 그다음에 재활용하는 방법, 또 자연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환경이 파괴가 되고 보호가 되는 것인지 그런 어떤 세세한 부분까지도 교육이 사실은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새 이제 분리수거는요, 아빠들 몫이에요. 아빠들이 저 분리수거 안 하면은요, 집에서 이제 밥을 좀 얻어 드시기가 곤란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빨리 전환시켜줘야 돼요. 우리 애들이 어릴 때부터 몸에 익혀서 이렇게 분리수거 하는 거. 요새 왜냐면 저 남편분들도요, 그렇게 바깥 일도 만만찮은데 집에서 아빠 역할, 남편 역할 잘 안 하면 어렵습니다. 집에서 좀 지내시기가. 제가 웃자고 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요 지구 보존해서요, 가정에서 좀 부모님들이 손쉽게 아이들하고 좀 실천할 수 있는 실천 과제를 하나 좀 던져주시죠. 뭐 예를 들자면 일본이라는 나라를 뭐 예로 꼭 들 수 있는 부분이 그 전략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근검 전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전기도 키로수가 벌써 120와트로 이렇게 통일돼서 정말 전략 정신이 몸에 배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는 너무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 전략을 하시는 분들도 좀 많기는 하지만 우리가 건물도 보면 크게 짓고 또 학교도 크게 그러니까 이런 뭐든지 다 커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에서 좀 벗어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정 내에서는 우리가 분리수거를 실제적으로 잘 하시는 그 가정주부나 가정들이 많이 계시지만 전 잘 못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분리수거 하는데 가보면 참 그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정부에서 홍보라든지 또 분리수거를 아주 잘하는 어떤 가정이나 가구나 이런 데서 좀 선발을 한다든지 또 그 분리수거가 되면은 이게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여서 어떤 식으로 이게 재활용되고 어떻게 된다는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이 있어서 그런 걸 알리고 해서 정착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하두는 던져놓기만 하고 뭐든지 정책적으로 던져놓기만 하고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정부에서는 시책만 내려놓고 행동은 각자 알아서 해라 좀 이런 부분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저희 단체에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정착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것이 저희 단체의 몫이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제 회장님이 이끄는 단체가 사실은 이제 뭐 주민센터는 이제 분리수거만 하라고 하지만 실제 그게 분리수거가 돼서 그것이 다시 이제 재화가 되었을 때 그러한 것들도 좀 전달을 해주면 사람들이 아 이게 단순 쓰레기는 아니고 결국은 또 돈이구나. 맞습니다. 우리의 이제 자산이구나. 또 이 돈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구나. 요거까지 이제 좀 전달해주는 그 역할을 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얘기 중에. 네, 맞습니다. 저희 단체에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앞장서서 일반 그 시민 환경 단체들이 어떤 정부나 또 어떤 입금 개입이나 또 어떤 목소리를 내는데 이런 부분보다도 실생활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 해야 될 부분들 그런 것들을 구체화시켜서 정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 단체가 뭔가 시범적으로, 모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일을 해요. 근데 참 이 일이 제가 볼 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빚도 없고, 표도 없고, 사실 좀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왜냐면 막 언론에서 좀 떠들고 인기를 좀 끌고 하는 거는 약간 또 좀 이벤트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가시고자 하는 길이 보니까 사실
사실은 누군가는 마땅히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또 어떤 걸 계몽시키는 일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좀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탁, 그리고 이제 재원 마련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끝으로 우리 회장님, 지금 현재 학교에 우리 선생님들이나 가정의 부모님들, 또 우리 사회의 어른들께 저희 이제 우리 회장님이 생각하는 이 지구 보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 한번 하면서 마무리를 짓죠. 예, 지금 자연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장 어떤 행복이나 웃음이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또 자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 또 각자 살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 주변에 있는 나무, 아니면 산, 아니면 자연적인 어떤 그런 생태계들을 가장 먼저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멀리 내다보지 않고 각자 살고 있는 그 집 주변, 학교 주변을 먼저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 토대를 개인이 혼자서 하기는 다 힘듭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 단체 같은 곳을 활용을 해서 저희 단체가 이제 뭔가 토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그러면 좀 동참을 많이 해주셔서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앞장서서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예,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이 또 하게 될 때 동참을 해주셔서 꼭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함께 동참해서 우리나라가 가장 큰 문제점이 단결력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위급할 땐 또 뭉쳐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위급하다는 것이 365일 이렇게 꾸준하게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요. 국가 위기 땐 또 뭉쳐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그 바다에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예. 폐기물이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다 고기들이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다음에 또 우리가 회를 즐겨 먹는데 그 회에도 지금 환경 오염물질이 성분이 검출이 되고 하는 이 시점인데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은 지나면 어떻게 될지 사실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주인의식을 좀 가져주시고 함께 이거는 해나가야지 개인이 뭐 내 아니래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함께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좀 뭔가 풍요롭게 살려면 돈이 많은 세상이 아니라 서로가 웃을 수 있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서로가 그런 마음이 된다 그러면 이 나라가 지금도 물론 살기 좋은 나라지 앞으로는 더 살기 좋고 세계에서 가장 각광받고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이런 이 시멘트를 흙으로 바꿔서 흙을 아이들에게 좀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간도 보면 무조건 요즘은 편리성을 먼저 앞장 세우다 보니까 뭐 정말 흙을 이 서울 시내나 요즘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을 가도 없죠. 흙을 밟기가 쉽지 않습니다. 산을 가지 않는 이상. 일반 평지에서도 어느 일정한 부분은 정말 그 시에서나 정부에서 이거는 정책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어떤 테마라는 것이 뭐 크게 확장돼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교육문화센터만 보더라도 저기 나무 저렇게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저 공간을 한 조금만 더 넓혀서 흙을 밟을 수 있게끔 해주면서 거기 가서 자연 친화적으로 뭔가 이렇게 뭐 채소류라든지 아니면 꽃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이게 가장 이상적인 환경 정책이고 또 우리 국민들이 다가올 수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